한 환자가 사망했는데 그녀를 치료하던 의료진 7명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 미스테리한 집단 감염의 원인을 찾기 위해 보건당국이 그야말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서는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겁니다. 모든 사건은 충청북도에서 시작됐어요. 69세 여성 한 분이 텃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진드기에 물렸는데 얼마 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분을 살리려고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의료진 7명이 줄줄이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집단 감염이었고 병원이랑 보건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을 쓰러뜨린 보이지 않는 범인의 정체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끈질겼던 추적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수사망에 가장 먼저 오른 용의자는 바로 우리가 흔히 살인진드기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녀석이었습니다. 이 병의 정식 이름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줄여서 SFTS라고 부릅니다. SFTS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피 참진드기라는 녀석한테 물려서 감염되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이 진드기 크기가 고작 2-3mm밖에 안 돼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요. 초기 증상이 감기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열나고, 토하고, 설사 좀 하면 보통 감기 몸살인가 보다 하고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18.5%.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SFTS 평균 치명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5명 중 거의 1명은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병을 예방할 백신도 딱 맞는 치료제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안 걸리는 게 그러니까 예방이 유일한 방법인 셈이죠. 이렇게 전례 없는 집단 감염이 터지자 보건당국은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바이러스 수색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시 보건당국 관계자의 말인데요. 여기서 그 긴박함이 느껴지죠. 이전에도 2차 감염 사례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대규모로 터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총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작전 규모를 한번 보세요. 질병청에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지자체까지 무려 6개 기관에서 20명이 넘는 전문가들로 합동 역학조사반이 꾸려졌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대규모 작전이었죠.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불과 보름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이 병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추적은 사건의 시작점, 바로 환자가 진드기에 물렸을 걸로 보이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사팀은 환자의 집 주변, 텃밭, 그리고 근처 야산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진드기를 채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바이러스가 한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고라니나 길고양이 같은 야생동물 몸에 붙어서 넓은 지역으로 계속 퍼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팀이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합니다. 열화상 드론을 띄워서 고라니를 찾고요. 전문 포수를 동원해서 잡은 다음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어요. 심지어 길고양이 4마리랑 환자가 키우던 강아지까지 바이러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가능한 모든 걸 다 조사한 거죠. 그렇게 2주 동안 정말 끈질긴 추적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2주 동안 조사팀이 모은 진드기 숫자입니다. 약 1000마리.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렇게 모은 수많은 진드기랑 또 고라니, 고양이, 개한테서 뽑은 혈액 샘플에 대한 정밀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정말 허무했습니다. 단 한 건도 SFTS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이 대대적인 작전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한 조사팀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 무리가 환자를 감염시킨 뒤에 이미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가 버렸을 거라는 거죠. 범인은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이번 수색 작전의 실패가 우리한테 남긴 교훈은 좀 섬뜩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는 어느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이 4가지 생존 수칙,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야외에서는 풀밭에 그냥 앉지 말고 꼭 돗자리를 쓰세요. 둘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구석구석 태틀 털어주시고요. 셋째, 집에 오자마자 바로 샤워하고 입었던 옷은 세탁기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몸에 혹시 작고 검은 점 같은 게 붙어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결국 범인을 잡으려던 대대적인 추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조용한 살인자로부터 정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